다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네. 다른 지역에는 없으세요? 포항요? 멀리서 오셨네요. 사모님은? 경산이요. 경산? 예. 대명동. 여기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오. KTX 타고? 예, 대구 사람인데 차 가지고 왔습니다. 아, 차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원래 대구에 계셨는데 지금은? 지금 부산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부산에서. 아, 직장 다니고 있으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50대 초반입니다. 초반. 예. 아직 이제 10년 정도 남았네요. 한 7년 남았습니다. 예. 사모님은 주부시고요? 네,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맞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부부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그러면 부산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같은 일? 같은 일은 아닌데, 예. 예. 그냥 뭐, 저 때문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아. 직장 생활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됐구나. 저도 뭐 대구에 고등학교 때 나와가지고 대학교 직장 생활 쭉 있는 대구에서 오래 했습니다. 아, 대구 사람이네요. 원래 대구 사람이죠. 예.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제 대구에서 나왔으니까. 예. 그렇구나. 당연히 저도 이제 이게 뭐 개인적인 예. 분석에 관심이 있다가 예, 예. 최근에 이제 집에서 좀 들어보고 예. 괜찮다길래 저도 이제 이렇게 몇 번 들어봤죠. 그 들어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요. 아, 또 사람 앞에 놔두는. 여기까지 왔죠. 원래 올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마주 보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려고. 아니, 근데 부산에도 많잖아요. 부산에도 교육 많죠. 그렇죠. 근데 예.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장님은요? 사장은 아니고 회사 다니는 거예요. 예. 부산에서 왔어요. 울산. 예. 뭐 시지는 먼 것도 아니네. 보니까 경산하고. 사장님은요? 결국 아. 진영. 아, 회사원이세요? 예. 얼굴 상이 회사원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상이 되게 좋으세요. 저도 이렇게 회사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퇴직했는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번 달이 1년 됐습니다. 퇴직했는지는. 회사 다닐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요.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원래 기독교인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얼굴 상만 봐도 이 사람이 돈을 벌 사람인지 아닌지가 느껴져요. 말하는 단어,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아닐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런 또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냥 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만나보니까 들어오는 걸음 자세에서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 8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공격매사 협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지사장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전에는 집사람하고 집사람 지분의 2분의 1, 저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절세 의미도 있었고 그렇게 집을 사고 팔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실 때 경매가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돈을 굴려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때 동안 10년 정도 경매를 오래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10년 정도 경매를 해봤을 때 제가 느꼈는 거는 투자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땅 좋아하시죠? 근데 땅이 먼저가 아니에요.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 선산을 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일부분, 다른 목적은 그냥 한 방 터뜨려 보려고. 그런데 내한테 한 방 터지기는 어려워요. 평생 내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몇 번 이렇게 투자해보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종목을 바꿨어요. 없는 상태면은 빌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빌라 들어갈 때 아파트도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주식에서 좋은 투자로 매매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다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출강 나가는 곳은 제가 이불로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있는 데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현풍이거든요. 테크노폴리스의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 농공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그쪽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의 이든문화센터에 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했는 내용은 회사원 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근데 인사하면서 직장이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 게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회사원 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주부도 계실 거고요.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회사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였을 때는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인인데 직장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가 여러분들의 지금 제일 궁금한 문제점의 하나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회사원이라 그랬죠. 지금 회사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요? 그렇게 즐거운 편은 아니에요. 그런 즐거운 편도 아니고 목소리 자체부터 깔아앉았네. 자, 주부시죠? 네. 주부로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이혼할 일은 없겠네. 자, 선생님 직장인이라 그랬죠? 예. 어때요? 만족하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아우,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현재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를 다니는데 만족하세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우시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저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저번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회사를 다니면서요. 더 부자로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 못하면서 스트레스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원으로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에서는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초창기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되게 진짜 기분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6년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정도 다녔고, 그래서 여기서 더 공부하려고 대학교 4년을 다녔고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놀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스펙을 더 채우려고 학원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스펙 채우려고 또 공부하고 했었고요. 그게 부족해 해외로 나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더 괜찮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는 16년, 길게는 20년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은 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은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직장 구하면은 좋은 배우자 구해서 안전하게 월급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 이런 교육을 부모님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강요를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회사가 다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전력공사죠. LG, SK, 롯데, 삼성, 금융회사 이런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긋지긋해요.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여기 한정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2년을 꼬박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2년을 설렁설렁 해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2년 동안 2시간 아니면 3시간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을 다 가지는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회사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자유를 이렇게 누리시려고 그러면은 회사를 더 열심히 다녀야 돼요. 내 일을 즐겨야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이 회사를 싫어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회사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제 모습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제적인 자유를 이렇게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누리시려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회사들은 무슨 기준으로 우리한테 이런 월급을 줄까요?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이 회사는요, 우리한테 시간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그만큼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마이스터고로 공부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대학교 여기 나와가지고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외에 나와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스펙을 채워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치,
능력치를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어떤 애들은 판매직으로 엮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생산직으로 엮기도 하고 거기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좋은 애는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는 별을 보고 출근해가지고 별을 보고 퇴근하게끔 만들어줘요. 대신에 얘들보다는 더 많은 월급을 주죠. 더 많은 연봉을. 회사는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이 회사는 나를 어떤 기준으로 월급을 줄까? 쟤는 왜 내보다 월급이 많을까? 어떤 면에서 내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는 내 시간을 그만큼 이 회사가 가져가가지고 그게 맞춰가지고 내한테 월급을 주는 거네. 나는 이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이 9시고 퇴근하는 시간이 6시인데 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9시에 출근이면은 여러분들 딱 9시에 일납니까? 7시에 일나야 되잖아요. 7시에 일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아침 신문 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요. 한 8시 조금 넘으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9시 전에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9시부터 6시가 아니고요. 7시부터 6시까지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을 바치는 만큼 이 회사는 내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투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방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세금 부분에서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나는 전공이 전자공학과가 내 전공인데 법을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 교육하는 시간, 24시간이 모자른데 그래도 저는 이걸 일이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대신에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저쪽에 거제에 있는 물건, 저 서울에 있는 물건, 내가 조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조사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대신에 가가지고 대리입찰시키고, 내 대신에 세 붙이고 팔게끔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지금 우리 직원들. 그 3명한테 월급을 이렇게 주면서 내 대신에 이렇게 일을 좀 해줘. 대신에 너거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는 너거 시간은 내가 좀 살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알토라는 시간에 한 번 좀 나와줘. 대신에 보너스를 더 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진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건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희는요, 모든 계열사도 있지만 삼성전자만 해도 9만 6천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한테 월급을 줘요. 대단하죠. 그 월급을 주면서 어떻게 하죠? 그 각자 생산 파트도 있고 영업 파트도 있고 연구 파트도 있지만 사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요. 이건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갖고 있는 거는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사도 출근 안 해. 그죠?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이사급들이 와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서 집에서 회의를 해요. 내가 지금 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어떤 걸 구상을 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 시켜요. 연구원들한테 연구시키고,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시키고,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영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은 누구한테 가요? 이건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희는 그 돈 벌었는 데서 또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24시간이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저는 30 초반 때 그걸 알았어요. 회사를 다니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을 그만큼 회사에 바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인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유인이 돼야지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되게 불편한 진실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고 싶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고요. 진실인 거예요. 이 진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5년, 10년이 달라질 거고요. 이 진실을 거부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6년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더 해가지고 20년을 공부해서 우리 시간을 바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16년, 20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 시간을 종속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닌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입니까? 월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월급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돈줄기를요, 여러 가지 돈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드시면은 어떻게 되냐? 월급은 당연히 받고요. 월급은 당연히 받고 다른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 2년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2년을 그냥 공부했는 게 아니고 2시간 아니면 3시간을 자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세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1차는 필기, 2차는 실무, 3차는 면접이에요. 1차하고 2차를 붙었어요. 그래 면접 보러 이렇게 갔는데 그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저한테 쉬고더니 조용하게 현태 씨는 1, 2차 점수가 되게 좋은데 면접만 적당히 잘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얼마큼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제 직원하고 직원 관계니까 1, 2차에서 1등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면접은 무난하게 대답만 하면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컵을 면접관한테 이렇게 붙지만 않으면은 웬만하면 합격이야. 그런데도 긴장이 되더라고. 그래 면접하러 갔어요. 딱 앉으니까 면접관이 첫 번째 저한테 묻는 게 이거였어요. 이현태 씨는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 울릉도에도 지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발령나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집이 대구인데 울릉도 가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럴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은 식상하죠? 그때는 개성공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개성공단에도 우리 한전 직원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전기를 이어주거든요. 개성공단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저는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이라도 보내주면은 북한에서 뼈를 묻을 정도로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추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흐뭇해 하는 거예요. 울릉도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저 있잖아요. 근데 울진에 발령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회사 때문에 저는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예,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저는 진짜 그 예식장 계산할 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회사 하나 보고 이제 집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월급을 외벌이를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26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적금하고 우리 네 식구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7년밖에 사택은 못 사거든요. 그 돈 모아봐야 1억이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살 집도 없고요. 아니면은 되게 30년 된 빌라를 사든지. 그래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퇴직할 때쯤 되면 집 한 채 남겠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우리 큰애 대학교 졸업할 나이고 둘째는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얘들 이제 결혼할 때쯤 되고 대학교 입학금 대주고 그러면 이게 뭐 다 퍼주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집을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집을 팔든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다시 뭐 경비를 쓰든지 다시 일을 해야 돼요. 3, 4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또 일을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눈에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개성이라도 보내주면은 그쪽에 내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회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산자부에 소속이래 가지고 산자부에서 우리 급여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올해는 급여 인상 해준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동일했고 재작년에도 동일했는데 올해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정부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한 노조가 막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퇴근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은 그 내하고 이제 뜻이 맞는 동료들이 있으면은 막 회사 욕하고 선배들 욕하고요. 노조 욕하고 후배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욕하고 다 욕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평불만이 가득 차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거는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건데 민원을 만나면은 민원인한테 내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름 뭐야?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가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커지니까 그게 또 민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간부들이요 뭐라 하죠.
아니 이주임은 왜 나가기만 하면 그래 싸우치냐면서 아 일을 왜 그렇게 하냐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싫어져 회사가. 근데 어느 순간요 월급에서 또 다른 월급이 이렇게 나오니까 회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요 제가 이때 동안 9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요 월급을 미룬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너스가 되면요 보너스 날에 꼬박꼬박 보너스 나오고요 설이나 추석 때면은 그때 또 이제 돈이 나오고요. 이 회사는 신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투자하는데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은행 가면은 돈을 쉽게 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만 1억을 땡겼단 말이에요. 이자는 한 2.7%, 2.8%, 금리도 되게 저렴해. 그리고 중간중간에요 안전자금도 나와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그 돈도 땡길 수도 있고 집을 사면은 주택자금도 나오고요 퇴직금도 미리 땡기면 돼. 다른 투자할 부동산 있으면 그쪽으로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는데 그동안 내가 불평불만을 계속 늘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에 월급이 나오니까 또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제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밝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지나가다가 아 현대씨는 뭐가 그렇게 밝냐고 현대씨만 보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다가도 기분이 좋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밝으니까 회사 분위기도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들이 나를 좋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선배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는데 좋은 일 있으면 좀 내한테도 좀 알려줘.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안 하다가 한번 흘려. 아유 제가 지금 뭐 투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대출 이자 갖고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월급 정도는 들어온다면서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해줘. 그럼 진짜 좀 해줘요. 돈이 있다 그러면 할 마음이 있는 선배들이나 있으면은 진짜 해줘. 그러니까 그 선배는 내한테 고맙게 생각하죠. 수수료 안 받고 그냥 그대로 해주니까. 그 선배가 또 모임에서 또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배가 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다가 이제 간부들이 뭐 차장들이 팀장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하고 나머지 일은 물건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그동안은 내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 시간은 다 내 건 거야. 시간이 이제 내 거로 주도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더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예로요, 우리 그 교육생 중에 GS 건설인가? 그쪽 중공업인가? 그쪽에 과장으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다니는 회사에 상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상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새내기 때부터 그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교예요. 그리고 뭔가 뭐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수익을 올려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상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위에 있는 부장한테. 아, 부장님,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상무까지 올라갔냐고. 그러니까 그 부장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 누구누구 이사님 알지? 아, 예. 그분 라인이잖아.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은 우리 회사에서 이사 중에서도 힘이 되게 센데 어떻게 그 사람 라인이 됐어요? 집안 환경이 뭐 어디 정치 쪽에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니, 집안 별로 좋지 않는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저분 라인이 됐는데요? 저 사람이 저 부동산 하나는 기통차게 잘하잖아. 그래서 그 이사님 재물을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사는 얘가 자기 자산을 불려주니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학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종잣돈을 계속 불려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승진이 있건 뭐 인사가 있건 그러면은 항상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서가 아니고 쉬운 부서로 보내고, 인사가 있으면은 항상 얘한테 인사권을 좀 주고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사 일은 크게 하는 건 없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사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다고 얘기하셨죠. 내가 즐거우려고 그러면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회사원으로 성공하려면요, 그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빨리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일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일을 즐기려면은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 월급이 내 생활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은 내가 적금하고 다른 걸로 내가 생활을 쓸 수 있는 그런 돈줄기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일을 즐기라는 거는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까지 꽁꽁 싸매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은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만의 쉼터예요, 쉼터. 근데 그런 데다가 일을 가져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진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일을 즐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그 회사 선배를 보면요, 우리는 되게 이 감투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차장 시험 치고 부장부터는 이제 정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잘 보여야 돼,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상평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급이 되고 안 되고가 부장부터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지사장.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인맥을 넓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이 사람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장 달고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30년 동안 회사에 내가 충실했으니까 집사람하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대화를 한 게 아니니까 어색하고, 자녀들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서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들하고 무슨 얘기하니까 공감대가 없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창살 없는 감옥이야.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같이 현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주임, 내가 회사 생활을 잘못했는 것 같다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진급하고 내 월급이 많아지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가족들하고 되게 서먹서먹해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앞으로 내가 4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회사를 다녀야지 여러분들이 대출이 더 많이 나오고요. 이 회사를 다녀야지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교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일을 그만뒀대요. 그럼 지금 앞으로 뭐 하실 건데요? 지사장님한테 이 교육 받아가지고 경매로 해서 성공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하나는 보고 여러 가지는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단계를 이렇게 밟으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 거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지금의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없이 그냥 투자를 한다? 시간은 많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주인이 되라고 했지만 그렇게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시작한다.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되는데 속도가 붙는 게 아니고요. 속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더 충실하게 더 즐기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회사를 내가 불리는데 도구로 이렇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경매를 배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 자산이 불려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평수는 23평이죠. 그러니까 분양평수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31평에서 32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가는 2억 6,800인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8,760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1억 8,700에 시작했는데 단독으로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억 3,800에 들어가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잘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죠? 혼자 들어왔으면은 1억 8,700에 적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굳이 2억 3,800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됐을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받는 사람이 성함이 박현희 씨예요. 이 박현희 씨가 누구냐? 여기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1억 5천에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세권까지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서동원이라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 전에 다녔던 회사 선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경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자기 보증금을 다 못 받는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 보증금을 자기가 받게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전화 왔는 게 22일이 입찰일이면은 21일 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입찰하는 날이죠.
그분 내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몇 분 안 돼가 바로 이렇게 서동원 씨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전화 와서 자기가 변호사하고 법무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최저가에 받는다고 하면은요 1억 8,700이죠. 1억 8,700이면은 이렇게 낙찰되면은 1억 8,700으로 배당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1억 8,700에서 배당 나간다면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누구냐면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신협이 8,400만 원 받아가고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 전세권인 이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8,700을 먼저 받아간다 그러면은 1억 남죠. 그럼 1억에서 배당 떨어지면은 이 전세권에 있는 이 박현희 씨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요. 공중에 뻥 뜨는 거야. 그럼 그 5천만 원은 민사소송 해가지고 요 금산건설에다가 소송 들어가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소송이 빨리 끝나면 6개월이고 거기서 항고하면은 또 고등법원 들어갈 거고 대법원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1년 뒤에 받을지 2년 뒤에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망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1억 5천인데 5천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법무사고 변호사는 뭐라 그러는데요. 자기들도 얼마에 적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말을 못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입찰가를 2억 3,760만 원 적으십시오. 그러면은 딱 본인 그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일단은요 신입에서 8,700만 원 받아가고요 1억 5천은 그 나머지 돈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1억 5천은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 금액보다 적게 적는 사람이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많이 적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적으니까 내 전세금은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로 이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좀 더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원래 더 있으려고 그랬다면서. 이쪽에 보시면요.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위치를 보시면은 요 밑에가 명동 내거리, 여기가 건들바위 내거리,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대백 프라자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로 신천으로 내려서 북대구 IC로 올라가든지 계속 직진하면은 수성 IC가 있고요. 부산을 가든지 구미를 가든지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사대부고가 있고, 사대부초 있고, 그 학군도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애기가 없단 말이에요. 신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더 있고 싶든지 살 수 있으면 사고 싶기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개 나와 있대. 얼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억이 나와 있대요. 그러면요 여기는 시세가 3억이고요 구입가는 2억 3,810만 원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2억 3,760만 원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50만 더 적었어요. 50만 원 더 적으면 덜 불안한가? 그냥 제 말 믿고 그냥 했으면 50만 벌었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시세 차익은요. 시세 차익은 6,190만 원. 그러니까 거의 6,2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은 자기 자산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자기 1억 5천을 지키면서 내 자산이 갑자기 불어나는 거죠. 6,200만 원이 자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은 예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이제는 2억 1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경매 기술을 안다 그러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을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 받고 나서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분한테 말 몇 마디로 이 사람 그 재산을 지키게 해줬고 그리고 6,200만이란 6천만이라는 돈을 자산을 불리게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기술을 조금 알고 있을 뿐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돈을 내가 지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산을 말 한마디로 불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생활이 되게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그냥 경매를 운 좋게 당했어. 이거는 좋은 일이야. 운 좋게 당했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불려놨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까는 못 받았다면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은 잘 받았는 거예요.
자기 자산도 지키면서 돈이 자산이 불어났으니까.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회사원으로 생활하시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많다 생각. 이제 말이 바뀌었네요. 기회는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쓰네요. 선생님, 가능하겠네. 예. 그럼 회사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즐겁게 생활할 월급이 나온다면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회사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지내려고 그러면은 월급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월급 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내 통장에 또 월급 외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시간이 24시간인데 이 24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회사가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요, 회사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번 알토란 같은 경우에는 첼로를 전공하는 젊은 여자분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나가 기간제 교사를 애들을 가르치던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음악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콩쿨도 나가고 연주회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즐거웠다는 그 음악이 왜 지금 재미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혹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음악이 지금 생활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대요. 아, 그런 것 같다면서. 나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도 이게 좋아하는 일이 생계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돼버리면 그거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까? 하고 싶어 하는 일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성공하실 거예요. 회사 생활에서 성공을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자유롭게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부자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한 달에 돈이 들어와야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 조금 더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떤 집안의 어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면은 앞으로 내 새끼들 20년 뒤에 30년 뒤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안에 어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 바뀌고 자식들의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요,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산책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빼고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내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듣고 인생이 바뀌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